제가 사실은 오대 감각을 맨날 미초 구청시라고 네, 시각을 첫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청각, 후각, 촉각을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청각하고 후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각은 건축적에서 도저히 공간하고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네,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게 저희가 후각에 대한 부분을 이번 동영상에서 다루고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목차를 봤던 앳모스피어는 우리가 후각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더 터치에서도 건축 공간을 후각하고 있는 거는 요 자연을 어떻게 담느냐 부분에 후각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부분에 후각적인 우리의 감각을 행복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요. 냄새는 메시지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 상 타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래서 가난의 냄새 이야기를 하고 지하실 또는 반지하의 냄새를 형상화한다. 그래서 여기 건축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지하실이나 반지하의 냄새는 곰팡이가 있다는 거는 뭐 건축가 아니어도 알지만 이거는 결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것 같고 후각은 이런 원초적이고 즉각적 반응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고 또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거 보면 미술관의 연필향, 호텔 소나무향 이런 향기들이 은근히 인지를 못할 뿐이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냄새는 코를 통해 들어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다 보니 공간의 냄새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디퓨저 향초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우리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은은한 향기를 후각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각과 공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연하고 결부되어 있는 바람이라든가 향기로운 향기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건축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보면 일단은 자연 바람을 어떻게 건물에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항상 배치요. 건물 배치가 메인입니다. 어떻게 건물을 앉히느냐에 큰 것은 다 여기서 결정이 돼요. 채광, 조망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죠. 청각의 소리, 이런 후각의 바람 이런 걸 건물 배치로 다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채광은 향에 의해서 받고 조망은 향보다는 주변 건물에 의해서 받는 거죠. 자연바람은 미세 기류요. 미세 기류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건 역시 창의 위치도 있고 그 다음은 수목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 방 앞에 향기 좋은 라일락, 아카시아가 있다. 뭐 꽃향기가 잘 들어온다. 내 창이 있으면 그러면 창문 열고 싶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치를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환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환기는 건물이 안 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창을 어디다 내느냐 내가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합시다. 책상에 창이 어떻게 공기를 순환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자연바람이 잘 들어올 수도 있고 자체 내부의 환기도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굳이 말하자면 재료요. 재료 중에 냄새를 주는 재료가 있긴 있죠. 목재. 뭐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안에 인테리어, 프렌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문제, 아까 우리 청각에서도 있죠. 부정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긍정이 되죠. 그리고 부정적인 걸 사람들이 더 많이 인지합니다.
곰팡이 냄새 너무 싫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가난의 상징. 이거는 결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단열재나 사실은 저기 필름 같은 거 써야 됩니다. 방수 필름. 단열에 대한 거, 그리고 환기에 대한 거, 이런 걸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후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자세한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로그를 열심히 여러분 공부 같이 하려고 이야기를 찾았더니 이런 게 있네요. 향기 인테리어라 그래갖고 거실은 어떻다, 주방은 어떻다, 침실은 어떻다, 서재는 어떻다, 이렇게 향기에 대해서 다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호텔에 가면은 느끼는 그 고급스러움이 이 향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마이너스 나쁜 향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는 건축적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향기를 추가하는 거는 사는 사람들이 또 충분히 가능하죠. 건축은 이 부정적인 부분을 더 일단 마이너스가 안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부정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향기 인테리어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나오는 김에 그냥 쭉 찾아봤습니다. 이런 향기 공간의 가치와 경험을 더하다. 앞으로 점점 먹고 살기가 더 나아지면 사람들이 단순히 춥고 덥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향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허브, 좋은 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재료, 일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치, 자연의 환기를 어떻게 들어오고 나무의 향기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기본 배치,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떤 거를 써서 목재 향기, 아니면 사실은 이것도 나쁜 향이 나는 거 요새 안 쓰죠. 그래서 재료를 막 하고 나서 본드 냄새 같은 거는 쫙 빼주죠. 그리고 평상시에 화장실의 악취도 어떻게 환기를 통해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왕 앞에 장미, 뭐 아카시아, 향기 좋은 거, 이런 걸 더할 거면서 이런 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향기가 인위적인 향보다는 자연의 향기가 좋죠. 특히 건축적으로는 그 사례로 저는 한옥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옥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일단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재 같은 걸 쓰잖아요. 은은하게. 그래서 그런 목재의 향도 주고, 사실은 춥기는 하지만 한옥으로 지었을 때는 곰팡이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바람이라고 한번 쳐보면 이렇게 구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옥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이 한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이것도 환경 시간에 더 많이 배울 것 같은데, 건축적인 계획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때 처마 이야기했잖아요. 처마선이 하지와 동지에 절묘하게 한다. 이게 한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고, 또 하나는 바람길요. 바람길. 이게 한옥은 요 바닥재가 흙바닥이나 아니면 자갈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해가 남쪽에 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열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뒤쪽은 흙바닥인데 습해요. 그늘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돌게 되겠죠. 한쪽이 빠져나가게 되면, 상승기류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추운 데가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또 하나는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여기 바닥에 45cm 띄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바로 오는 걸 방지하죠. 그래서 추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곰팡이 같은 그런 단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불쾌한 냄새 같은 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바람길은 여기 그림은 아니고 동별로 이렇게 항상, 여기가 이제 처마, 예를 들어 처마가 이렇게
뒤에 사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있으면 건물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창이 다 위치가 딱 통일이 돼서 뭐 막더라도 창문을 앞뒤 대청마를 쭉 밀면은 이렇게 바람길이 가도록 그런 구조가 한옥이어서요. 한옥은 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재여서. 그런 효과를 과학적으로 쓰고 있다. 한옥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 이제 아파트 퀴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세대들인데 아파트에서 요 맞바람 부는 맞통풍 구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 다 막히면 바람이 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어요. 여기서 냄새 나요. 기분 안 좋아요. 느끼지는 못하고. 그리고 머리도 아파요. 그래서 통풍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환경 시간일지 설비 시간일지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가 상대적으로 여기.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창을 나눠서 내는 게 환기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통창 하나는 채광이나 조망에서는 유리하고요. 환기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큰 창하고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창 하나 내서 환기가 되게 큰 창도 하나 열리게 그렇게 내는 거죠. 재료 이야기를 하려고 가장 요새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흰옥기는 이거 말이고 편백나무는 물에 강해서 우리 이렇게 욕조에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자연에 있으면 흰옥기랑 비 내려서 물을 닿으면 더 향기가 좋습니다. 물에 강하고 물 묻었을 때 그 향이 솔솔솔솔 납니다. 요새는 많이 써요. 요새는 나무들이 많이 수입이 돼서 전시 나무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흰옥기탕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향기 그래서 아 이게 편백나무 향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트렌디하는 거 같이 보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에 자극받는 거고 감각적인 것들은 또 트렌드가 자꾸 변하니까. 플랜테리어라 그래서 플랜트하고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많이 쓰죠. 뭐 그린 인테리어라는 이야기를 쓰고 하는데 요새 플랜테리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정화 효과, 심리적 안정 효과 그런데 우리가 꼭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인테리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후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발코니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이제 정원, 화초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걸로 할 때는 또 이 화초의 생육에 적당하도록 환기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발코니 부분만 따로 이렇게 화초를 키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공간을 다루니까 공간마다 이거는 테라스입니다. 발코니하고 테라스의 차이점은 이거는 지금 실내 공간이고 창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화초를 키울 때는 문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는 온도가 온실처럼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환경이 다릅니다. 이 환경과 뒤에 나오는 테라스는 완전 옥외예요. 그래서 햇볕이 더 잘 들어오고 환기 문제가 없고 대신 춥고 덥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화초와 이 앞에 들어가서 키울 수 있는 화초의 종류가 다릅니다. 건축가들이 이제 이 조경하고 또 뭐 이런 가드닝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런 조언을 못 해주는 거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에서는 테라스에서 클 수 있는 식물 앞에 발코니에서는 발코니가 안에서 클 수 있는 식물이 조금 다르고요. 마당은 또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테라스와 차이는 뭐예요? 얘네는 뿌리가 땅 밑으로 깊이 갈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화분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화단이라고 하지만 높이의 한계가 구조체의 하중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마당은 그 한계조차가 없죠. 나무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의 채광, 햇볕과 환기, 통풍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식생에는 제일 좋죠. 단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장마에 너무 습해서 거기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게 저희 나라의 기후 환경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재밌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고 사실
하지만 건축적으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건축적인 부분에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에 향기도 얹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지겹죠. 보기만 해도 냄새 알겠죠. 지하실 냄새. 요거를 해결하는 불쾌한 냄새를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환기하고 결로방기는 사실 단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단열. 요거는 정말로 설비 시간에 잘 배우십시오. 우리나라가 춥고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이 물 새는 거 방수하고요, 단열하고요, 결로 이런 거가 단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결로, 환기 이런 거 기본적인 성능이 해결 안 되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분 설비 시간에 잘 배워 놓으십시오. 환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통풍이고 말 그대로 창문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거는 팬을 이렇게 팬 같은 걸 윙 돌려가지고 빼주는 거죠. 결로 방지는 이제 설비 시간에 뭐 이슬점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습도,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이슬점이 맺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그래프를 이제 설비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환기를 자주 시켜서 습도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결로를 방지해야 됩니다. 결로 방지는요, 건물을 애초에 잘 지어야 되는 거고요. 단열을 충분히 온도 차이가 안 나오게. 그 다음에는 내부 사용자가 습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밀실하게 해서 습도가 계속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기요. 단열과 환기를 위한 창, 단열을 외벽이나 지붕 잘 해놓고요. 지하나 환기를 할 수 있는 창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해결됩니다. 단 습관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안 열고 계시면 결로 해결이 안 돼요. 민감한 합니다. 특히 서민주택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기계환기 종류 이런 거는 설비 시간에 배우고 우리 산업기사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일종 기계환기는 공기를 넣는 것도 기계, 빼는 것도 기계. 이종은 넣는 거는 기계로 하고 불어넣다 보면 빠지는 거는 자연적으로 빠진다. 3종은 반대. 빼는 것만 기계로 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팬 돌아가는 거네. 화살표가 있어야겠네. 급기 이렇게 나가는 요게 이게 지금 안 보이나요? 이거는 다시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결로 앞에서 제가 막 이야기했는데,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단열을 잘해서 온도차를 안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물방울이 맺히는 거는 또 습도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습도. 그래서 습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피곤한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결로는 차 타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이렇게 유리창에 맺히는 거. 그래서 결로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단열이 철저하게 안 되는 창틀 같은 거, 단열이 깨지는 부분, 이런 데서 접합부에서 생깁니다. 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봬요.